아이를 양육하고 훈육을 하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느린아이들은 특히 부모님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일반 아이에 비해서 무척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교육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엘피스 아동발달센터 원장 김동욱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울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못 견디세요. 너무 안쓰러운 거죠. 이 아이에게 감정이 치우치다 보니까 아이의 어떤 발달상의 어떤 그 단계보다 지금 현재 아이가 힘들어하는 그 감정에 치우쳐서 그것을 못 벗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해보면 일단 아이가 울면 부모님들이 싫어하시고 안절부절하세요. 너무너무 당황하시는 게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울면서 사실 그 단계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울리지 마세요, 울면 안 돼요 하면 사실 그 단계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가 우는 것, 힘들어하는 것을 너무 안쓰럽게만 바라보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의 이 발달의 문제를 잘 보지 못하고 그냥 감정에만 치우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자극을 줘서 걷게 해야 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가 말하는 것 대신 부모님이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편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냥 나서서 해결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양육 습관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것을 한 번에 바꾸거나 고치는 것이 무척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저는 부모님이 편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아이에게 휴대폰을 주면 아이가 조용히 가만히 있으니까 부모님이 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힘들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발달한다, 이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양육하실 때 첫 번째는 되는 것, 안 되는 것의 기준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집에서 부모님께서 이 부분은 되는 거야,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런 규칙이 있어 하는 것을 일단은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신 다음에 그것을 지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되는 것, 안 되는 것의 기준이나 규칙을 꼭 알려주셔라. 두 번째는 일관되게 교육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제까지 분명히 휴대폰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손님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만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휴대폰을 보여주시거든요. 또는 아이가 오늘 되게 칭찬받을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엄마가 한번 봐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휴대폰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안 되고 오늘은 되고 엄마는 안 되는데 아빠는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아이를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관되게 교육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을 하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를 혼내거나 야단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느린아이들은 특히 부모님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일반 아이에 비해서 무척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교육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일반 아이에 비해서 10번, 100번, 1000번을 알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내가 처음 알려주는 마음으로 잘 알려주시면 되는 건데 지난번에 알려줬지, 어제도 말했지, 아까도 얘기했지 하시면서 아이를 다그치거나 감정적으로 하시면 아이의 어떤 양육이나 훈육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양육하거나 훈육할 때 부모가 아니라 선생님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감정이 올라오고 좀 힘이 들어도 이성적으로 되게 접근을 하시지 부모님처럼 감정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저것이 너무 안 된다, 저 부분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지금은 선생님이 되어서 저 아이를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이가 습득할 때까지 충분히 알려주기보다 결과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10번 알려줬으니까 알겠지 하시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10번 알려줘도 아이가 그 행동이나 말이 즉각 나오지 않으면 저는 100번이라도 다시 알려주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안 됩니다. 아이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지 혼내거나 야단치는 것이 훈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육은 감정적인 마음이 들 때는 저는 훈육을 멈추라고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빨리 해결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아이는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말과 행동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데 부모님은 그 상황이 불편하니까 빨리빨리 수습하고 그 자리를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필요한 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기보다는 아이에게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기다리시고 아이가 대처를 못하시면 이럴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네가 손 내밀면 되는 거야. 하고 옆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되게 안정이 돼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지나치게 재촉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편안해지고 부모님도 편안해지고 되게 사실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시간을 거쳐서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니까 이거 하면 또 좋아지겠네. 이 단계로 나아가면 우리 아이가 이제는 이런 부분이 해결되겠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변화가 나타나시니까 그동안은 좀 미미했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가정 코칭을 실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는 아이의 어떤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좀 더 도와주면 더 빨라지겠네. 이것을 내가 도와주면 우리 아이가 불편하지 않겠네. 이러한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아이에게 그러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체력, 어떤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이고 아이는 우주와 같은 존재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하는 작은 행동, 말투, 표정까지 다 배웁니다. 느린 아이 부모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배우시고 실천하셔서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엘피스 아동발달센터 김동옥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